며느리 말에 집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러 가시네요. 70대 초반의 박영수 할아버지가 밭일을 나가는 아내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농사일이 어디 쉬는 날이 있나? 금순 할머니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땀 흘리며 일해왔습니다. 이 집은 40년 전 영수씨가 29살 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모은 돈으로 간신히 계약금을 넣고 20년 동안 대출을 갚아가며 완전히 자신들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참 고생했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갚느라고 라면만 먹고 살았잖아. 영수씨는 아직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이 집에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철, 둘째 딸 수정, 막내아들 민호.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했고 학교에 보낼 학용품이 없으면 자신들이 굶어서라도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어도 애들만큼은 대학 보내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결과 세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 분은 이 집을 더욱 아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방마다 도배도 새로 하고 낡은 보일러도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만큼은 정리해놔야지. 금순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집안 정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자랑은 이 집이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평생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이 집만큼은 완전히 우리 거야. 영수씨는 등기부등본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40년간의 고생이 만들어낸 유일한 재산이자 삶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시련을 맞게 될 줄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둘째 아들 민호가 새로 결혼한 아내 지은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어서와 지은아. 오랜만에 왔네. 금순이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은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데? 영수씨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요. 당분간 여기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금순이는 기뻤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 집이 좋긴 하지만 며칠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집안의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요. 샤워할 때도 불편하고 부엌시설도 너무 낡았어요.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밤에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금순이는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아, 그럼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볼까? 부엌도 새로 바꿔보자. 하지만 지은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이 살기가 답답해요. 지은의 솔직한 말에 금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민호도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해서 사는 게 보통이에요. 지은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영수씨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전세집을 구해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영수씨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따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집은 저희가 쓰고 두 분은 아담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도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금순이와 영수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자신들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영수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동안 사신 집이에요. 우리가 왜 나가야 해요? 금순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지은이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눈치도 보이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눈치를 안 주면 되잖아. 금순이가 애써 이해하려고 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따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럼 우린 어디로 가라는 말이야? 영수씨가 화를 냈습니다. 집 팔아서 반씩 나눠 가져요. 아버님, 어머님은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사시고 저희는 여기서 살면 돼요.
지은의 계산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왜 팔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은은 시부모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민호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넌 가만히 있을 거냐? 영수씨가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내쫓는다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급기야 지은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미친다고 하셔요. 제발 따로 살게 해주세요. 지은의 울음에 민호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은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결국 큰아들 민철과 딸 수정까지 불러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철과 수정도 민호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정말 따로 사는 게 좋아요.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금순이는 자식들의 배신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여보, 우리 정말 나가야 하나? 금순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고 민호도 부모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계속 살아? 영수 씨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영수 씨, 금순 씨 참 안 됐어요. 4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나다니. 김 여사,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금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시부모 봉양은 생각도 안 하고. 결국 두 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모은 추억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그릇은 민호 돌잔치 때 샀던 거고, 이 이불은 수정이 시집갈 때 준비했던 거고, 모든 물건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짐을 싸는 부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영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씁쓸했습니다. 아버지.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영수 씨는 아들과 대화하기 싫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영수 씨, 금순 씨 어디로 가세요? 고시원으로 가요. 당분간 거기서 살면서 방을 구해보려고요.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고시원으로 가다니. 며느리가 너무하네. 시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내쫓아?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날 때 금순이는 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다시 이 집에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마 영영 못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를 가져올지를. 여보, 이 방이 우리가 살 곳이에요? 금순이는 3평 남짓한 고시원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40년간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당분간 참아야지. 다른 방을 구할 때까지. 영수 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젊은 고시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시원에 사시나요? 한 학생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부끄러워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응, 잠깐 살고 있어. 밤에는 옆방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전화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금순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집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두 분은 밤새 뒤척이며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고시원에는 간단한 라면이나 김밥 정도만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는데. 금순이는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 텃밭이 그립니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50만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영수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혹시 민호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절대 안 돼. 우리를 내쫓은 놈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금순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40년을 고생해서 집 한 채 장만해놨더니 며느리 때문에 이 꼴이 났네.
영수 씨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할 걸 그랬어. 한편 집에 남은 민호와 지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지은은 시부모가 떠나자마자 집안을 자신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가구들 다 버려요. 새로 사면 되잖아요. 영수 씨와 금순이가 40년간 아끼던 가구들이 하나둘씩 버려졌습니다. 여보, 이 집 팔면 얼마나 받을까? 지은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부모님한테 드릴 돈도 필요하고 우리도 새 차 사고 싶고. 지은의 계산은 빨랐습니다. 집 팔면 3억 정도 받을 텐데 부모님께 1억 드리고 우리가 2억 쓰면 되겠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집인데. 하지만 지은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여보,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지금 받는 것뿐이에요. 부모님도 돈이 있어야 다른 데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결국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했고 곧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이웃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진짜 목적이 그거였구나. 시부모 내쫓고 집 팔아먹으려고. 너무하네. 40년 살던 집을 어떻게 저래? 김 여사가 가장 화를 냈습니다. 내가 영수 씨한테 연락해야겠어. 김 여사는 영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집을 내놨어요.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네,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어요. 벌써 몇 명이 보러 왔다던데요. 영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금순이도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결국 집이 목적이었구나. 우리를 내쫓고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영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민호를 잘못 키웠어. 어떻게 부모 집을 팔 생각을 해? 두 분의 마음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지은이 새 차를 뽑아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쫓아내고 집 팔아서 차 샀나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저런 며느리 봤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한 달 후 영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공간과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경색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금순이가 울부짖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영수 씨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호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좁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계셨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셨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금순이는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가 우리를 고시원으로 내쫓아서 그래. 3평짜리 방에서 어떻게 살라고 했니? 민호는 처음으로 부모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잠 못 이루시는 거 봤어? 옆방 소음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시는 거 봤어? 금순이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40년을 살던 집에서 쫓아내놓고 몰랐다고?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두 분의 적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호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금순이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민호는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부모님이 고시원에서 너무 힘들어하셔.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민호는 아내의 무정함에 실망했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내 부모님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우리 때문이잖아. 민호의 말에 지은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독립해서 살자고. 한 게 잘못이야? 민호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민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영수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괜찮다. 금순이도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집도 다시 찾아올게요. 민호의 약속에 금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 팔지 말자.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하자. 하지만 지은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 나는 시부모랑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럼 우리가 나가자. 부모님께 집을 돌려드리자. 민호의 제안에 지은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철과 딸 수정까지 참여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철과 수정도 아버지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너무했다. 부모님을 그렇게 내쫓다니. 맞아, 40년 사신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다니. 가족들의 압박에 지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친정으로 갈게요. 지은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안타까웠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태어난 영수 씨와 금순이는 4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금순이는 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영수 씨도 안도했습니다. 비록 지은이 바꿔놓은 것들이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 말에만 휘둘려서 부모님을 내쫓다니. 영수 씨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호야, 이제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웃들도 두 분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반겼습니다. 영수 씨, 금순 씨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 여사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동네 전체가 두 분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은 이혼을 요구했고 민호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민호는 홀로 부모님을 모시며 지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금순이는 마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잘못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영수 씨도 덧붙였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평생의 추억과 보금자리죠.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분은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과 정담을 나누고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소소한 행복. 여보,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요. 그래, 집 나와서 고생해보니까 더 소중한 줄 알겠어. 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두 분의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